안녕하세요. 달리는 변호사 달변 김종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크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그 중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해고 소송을 할 때는 첫째,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것을 청구하고 다음으로 해고 기간 동안에 임금을 청구합니다. 이렇게 금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고 주소지를 기준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해고된 분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관악구다. 그러면 서울 관악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이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강북구다. 회사 주소지가. 그러면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소장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선택적으로 원고 주소지 또는 피고 주소지에 소장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소송은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모든 것이 시작되는데요. 부당해고 소송에서는 먼저 첫 번째 청구 취지가 피고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해고 무효 확인 청구이죠. 그리고 2항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한 달 이후에 매월 얼마를 지급하라. 이렇게 해고 기간 동안에 임금 청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청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청구 취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청구 원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구가 이유 있음을 뒷받침하는 주장인데요. 결국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회사가 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부당성에 대해서 적어야 되는데 소장에다가 먼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명 절차를 두지 않았다거나 또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않았다거나 또는 단체협약에서 해고를 하기 전에 노동자 측 노조 집행부가 들어와서 의견 진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등 그 절차적 위반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보편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해고를 할 때는 서면에 해고 사유를 적거든요. 회사 쪽에서 적어서 교부를 해주죠. 이메일로 주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적힌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리적인 주장도 같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셋째로 징계 사유가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징계 양정이 너무 과하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해고의 양정과 관련해서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고가 아닌 다른 징계들, 정직이나 감봉과 같은 징계는 훨씬 더 완화해서 판단을 하는데 해고는 가장 무거운 징계이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만큼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돼야만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해 줍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절차적 문제, 해고 사유가 있는지의 문제, 그리고 징계 양정이 해고를 할 정도인지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부족하다라는 취지로 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그러면 소장이 제출되면 한 2주 정도 후에 회사가 그 소장을 송달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소장을 송달받고 나서 한 달 이내에 답변서를 내라고 법원에서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답변서를 한 달 이내에 내면 그에 대해서 원고가 반박 서면을 내고 보통 첫 번째 재판은 소장을 낸 때로부터 빠르면 3달,
보통은 4달 정도 후에 첫 재판이 잡힙니다. 그러면 첫 재판에서 그동안 원피고가 냈던 서면들을 진술하고요. 결국 그러다 보면 그 사건의 쟁점이 형성이 되고 그 쟁점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재판을 진행할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해고 소송의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보통 합의부 단독 이렇게 나누는데요. 사물관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약간 중한 사건, 중대한 사건은 합의부, 판사가 3명이 있는 합의부가 관할을 하고 그렇지 않은 좀 경미한 사건은 단독 판사가 하는데요. 금액으로 치면 2억을 초과하는 사건은 합의부가 하고 2억 이하의 사건은 단독 판사가 합니다. 그런데 해고 정지과 같은 노동관계에 있어서의 징계 소송은 합의부 관할입니다. 그만큼 법원에서도 좀 어려운 사건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기일에 그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부가 좀 더 서면으로 각자의 주장을 더 구체적으로 밝혀라는 그런 취지의 요구를 하고 그렇게 또 두 번째 길이 진행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뭐 증인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기관의 사실 조회를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감정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증거 방법들을 고민해서 재판을 진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재판은 보통은 5번 내외 정도 재판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청구하는 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피고 측, 그러니까 회사 측에게 뭐 급여 명세서랄지 그러니까 급여 자료를 요청하는 그런 절차도 많이 거칩니다. 그래서 금액도 정리가 되고 어느 정도 그 해고 사유의 존재나 절차의 정당성이나 징계 양정의 과다 여부에 대해서 쌍방의 주장이 어느 정도 다 이루어지면 재판부가 결심을 합니다. 결심이라는 게 재판을 일단 마친다는 거고요. 재판을 마치는 날 바로 선고를 하는 게 아니고 재판을 마치고 나서 선고기일을 4주에서 6주 정도 후로 선고기일을 잡고 이제 선고를 하게 됩니다. 보통 1심은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기일을 변경하는 경우도, 기일이 연기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 또는 판사님이 바뀌어서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어서 1심은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2심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민사소송은 소장 제출을 시작으로 해서 해고 사유나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해서 다투는 과정이 이어지고 그리고 판결 선고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은 돈이 들지 않는데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가사소송 같은 다른 소송들은 법원에 내야 되는 인지와 송달료가 발생됩니다. 인지의 경우에는 청구 금액에 비례해서 금액이 커지는데요. 1억을 청구하면 대략 50만 원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금액이 점점 인지액이 늘어나는데 그 인지액이 뭐 비례적으로 정비례해서 늘어나는 건 아니고 늘어나긴 늘어나지만 더 완만하게 늘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송달료는 피고가 보통 한 명이기 때문에 한 6만 원 정도?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청구를 할 때는 그런 금액이 늘어나면은 인지가 발생된다는 거 이런 걸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승소를 했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인지 송달료뿐만 아니라 변호사 비용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이 한도가 되고 실제 지출한 비용이 한도가 돼서 둘 중에서 더 적은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승산이 있는 사건이라면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해고 소송의 경우에는 회사 입장에서도 어떤 체면이 걸린 문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이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치열하게 맞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당 해고가 명백한 사안이라면 혼자 하셔도 충분히
이기실 수도 있지만 쟁점이 많고 또 법리적인 주장이 가미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건인 경우에는 혼자 하시면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은 1심이 중요합니다. 최근 경향이 항소심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점점 더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1심부터 변호사를 쓰시는 것이 훨씬 좋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를 쓰지 않으면 그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당연히 못 받는 거거든요.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하는 게 없으니까. 상당한 부분은 이렇게 회수가 가능한데 혼자서 힘들게 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 본인은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해고소송과 관련해서 종종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해고소송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아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 법원에서는 퇴직금을 받고 나서 해고 소송을 가령 8개월 이상 안 한 경우에 제가 봤던 판례 중에서는 9개월 동안 소송 안 한 경우에는 회사 입장에서 이제 이 사람이 해고를 받아들이고 이제 소송 안 하겠구나라는 신뢰가 생겼다고 보고 그 소송을 각하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받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한 5개월 이내에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5개월이 지나서 소송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 퇴직금을 받으시더라도 내용 증명 같은 걸로 난 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못한다. 꼭 다투겠다. 이런 취지의 내용 증명을 회사에 한번 보낸다거나 내용 증명이 번거롭다면 회사 관계자에게 이메일이나 문자 같은 걸로 내가 부당해고를 당해서 너무 억울하다 꼭 다투겠다 이런 취지의 문자 하나라도 꼭 보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민사소송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